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5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스닥 암호화폐 시장 군침, 커스터디, 거대한 기회, 크립토 전방위 질출 발판이다. 중요한 내용의 그런 기사인데요. 나스닥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수탁 서비스를 넘어 다양한 암호화폐 사업 영역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나스닥은 지난 9월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에 진출하겠다고 발표했다. 나스닥 수석 부사장이자 북미 시장 책임자인 탈 코엔은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는 다양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의 발판이며 미래 나스닥이 다른 영역으로 기업 운영을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간 수요는 계속해서 존재해 왔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더 많은 기간 채택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규제 명확성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SEC와의 소송, 리플과 SEC와의 소송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마련이 되고 비트코인 현물 ETF와 나스닥이 코인 시장이 확장하게 되는 그 그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자, 내용을 조금만 이제 보충을 좀 할게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쵸? 얘네의 주요 주주는 누구죠? 주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을 만들어낸 주인, 바로 마스터카드이죠. 마스터카드가 있고요. 또 여기에 나스닥이 있습니다. 나스닥엔 누가 있죠? 전 나스닥 회장인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실세인 바로 글렌 허친스가 있죠. 그쵸? 자, 나스닥 미국 거래소잖아요. 나스닥, S&P, 다우, 그쵸? 마스터 비자, 특히 마스터 안에는 또 누가 있죠? 자, 마스터카드의 주요 주주를 볼까요? HSBC, 자, 그리고 CT, 그리고 웰스파고, 얘네들이죠. 얘네는 누구죠? 특히 CT와 웰스파고는 미국 연준과 무관하지 않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글렌 허치슨 또한 나스닥 그리고 연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 중앙은행과. 여기에 더불어서 또 누가 있죠? 파트너십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요. 누구죠? 바로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그리고 CME 그룹, 전 세계 거래소를 관장하는 그룹이에요. 자, CME에는 누가 있죠? 시카고 상업거래소, 뉴욕 상품거래소, 전 세계 원자재와 선물을 관장하고요. 국제, 그리고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는 바로 여기에 자회사로서 뉴욕 증권거래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팩트, 비트코인 선물거래소를 자회사로 두고 있어요. 자, 감이 오시나요? CME 그룹,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그룹, 그쵸? 이 모든 부분을 관장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당연히 이쪽에서 확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들의 힘으로써 나스닥에서 당연히 코인 시장으로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다. 주식 시장의 자금이 코인, 블록체인으로 계속해서 큰 그림에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 기업은 탄소량을 엄청나게 늘리잖아요. 대부분의 제조업 중심의, 그리고 4차 산업 중심, 빅테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이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대량 생산 체제를 끝나고 블록체인과 NFT와 CBDC와 갖가지 토큰들과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들로 자산을 옮겨가겠다. 그러면 뭐가 받아요? 가상자산으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과 리플과 이 시장으로 자금이 올 수밖에 없죠. 그쵸? 그렇기에 이 블록체인과 코인 시장은 최소한 100배 이상 성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말 중요한 한 장의 그런 기사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이 판은 미래 기득권이 만들어간다는 걸 여러분들은 지금 같이 눈으로 확인하셨어요. 나스닥, 뉴욕 증권거래소, CME 그룹,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그룹, 그리고 벡트, 비트코인 선물거래소, 그리고 비자, 마스터, 미국 중앙은행까지 지금 한눈에 그려보았습니다. 자, 이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 심장에 리플과 XRP가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이제 인지하시겠죠? 자, 외신에서 러시아 국제무역에 암호화폐 완전 수용 검토 중이다. 스위프트에서 러시아가 제재가 되고, 그리고 국제무역에 암호화폐를 완전히 수용을 검토 중이다. 자, 그리고 루브라 보이시죠? 루브라에 3년치예요. 자, 이때 스위프트 제재가 당하고 일시적으로 폭락을 하죠. 그리고 엄청나게 급등이 나와 있어요. 자,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국 나스닥과 전 세계 증시가 꼬라박았죠.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 완화의 힘으로써 엄청나게 급등해 있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이게 루브라의 모습이에요. 달러도 엄청난 강세이죠. 그런데 달러를 제외하고 다른 통화는 다 박살나 있어요. 그런데 루브라가 이렇게 강세라는 거죠. 스위프트에서 제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 시그널을 준비 중에 다 준비를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집행을 하였다. 푸틴 혼자 집행한 게 아니라 금융기득권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다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지금 언급드리고 있는 부분이 스위프트 1.0의 세대를 종식을 앞당겨 오고요. 현 법정화폐 시스템을 종식을 앞당겨 오고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양털 깎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결국은 CBDC의 세상을 조금 더 빨리 땡겨오고 있다. 그 말은 즉 리플과 XRP의 세상이 도래함을 의미합니다. 미국 국채 내다 파는 중앙은행들 왜? 자, 내용을 보니까요. 각국 미국 국채 지금 많이 팔고 있다. 일본, 중국, 영국 뭐 다 팔고 있다. 홍콩, 한국, 대만 많이 팔고 있다. 조금씩 줄었죠? 그쵸? 줄었는데 왜 그렇냐? 달러가 강세이다 보니 자국 통화가 약세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중요한 건 물가도 많이 튀고 금융시장에서 자본이 많이 빠져나가고 환가치가 떨어지니까 많이 금융시장이 흔들거리겠죠? 그래서 미국 국채를 일부 팔아서 환율시장에 실제 개입을 해서 자국 통화에 지금 안정화를 좀 도모하였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기사 내용으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은요.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1위는 미국 국채예요. 의미하는 바가 저는 정말 큽니다. 미국 국채, 그리고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국제결제 통화, 세 번째 금, 네 번째 IMF 통화 인출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외환 보유고입니다. 그런데 미 국채가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압도적인 1위예요. 대한민국은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자, 미국 국채 발행을 해서 미국 정부를 통해서 발행을 하죠. 끊임없이. 그리고 미국은 달러와 미 국채를 수출을 해요. 그쵸? 그러고 나서 다른 나라의 전 세계 물품들을 사갖고 오죠. 무슨 뜻이다?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미국을 통해서 미국의 국력이 압도적으로 강했죠. 100년 가까이. 그래서 미 국채를 수출을 해서 미 국채의 외환보고를 박아둬. 그리고 여기서 물론 미국 통해서 금융기관들은 이자를 받아냅니다. 그쵸? 자, 절대 마진은 미 국채 이자를 받아내요. 안전한 마진. 그리고 전 세계 금융기관,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 박아놓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피를 빨아먹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요한 건 미국의 국력이 약해지겠죠. 그럼 미 국채의 보유량이 줄어들겠죠. 다음번 시스템의 그림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또한 여기서 또 참고상으로 언급을 드리면 미 국채 매도량은 아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미국이 많이 약해졌죠. 그런데 미국의 눈치를 또 아예 안 볼 수는 없죠. 그쵸? 달러분을 또 잠가버리게 되면 통화 수화폐 일부 된 양을 꺼터리게 되면 연장을 안 시켜주게 된다면 문제가 커지겠죠. 그렇기에 미 국채 보유량이 이미 한도량도 정해져 있을 거라 저는 내면에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이 기사를 참고하시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본 금융청 디지털 자산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자, 일본에서는 디지털 자산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추진 안 할 수가 없겠죠. 일본은 엔화의 가치가 이미 박살나 있는 지 오래고요. 통화는 마이너스 금리. 재정은 사상 최대의 정부 부채, 세계 1, 2위를 다투게 되는 정부 부채. 그렇기에 CBDC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16년도부터 16년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기준으로 유럽과 글로벌 기존 금융 기득권과 달러, 유로엔, 파운드, 위안화,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네 그리고 국제결제은행과 일본이 포함된 그런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부분을 준비해 왔습니다. 피델리티 미국 대형 자산 운용사 피델리티가 이더리움 인덱스 펀드를 출시했다고 코인데스크 US가 보도했다. 자, 피델리티에서도 블랙록과 더불어서 이 시장에 바로 땡겨오고 있다. 인프라를 깔아가고 있다. 계속해서 기득권의 중심축으로 들어오고 있다. 자, 그 부분이겠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8월 유로존 생산자 물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3%예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진짜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에너지 왜 둔화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월보다 43.3% 급등했다. 7월 PPI는 38% 뛰었다. 에너지 가격의 상승 등으로 예상을 약간 상회했지만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신장률은 둔화세를 나타냈다. 자, 그래서 에너지를 제외한 신장률은 0.6%에서 0.3%로 축소하였다. 중간재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9%, 내구재는 비내구재는 소비재 14.4%, 자본재와 내구 소비재 경우 7.8%와 9.8% 각각 올랐다. 자, 어쨌든 유럽은 현재 지금 엄청난 물가 급등세에 있어요. 에너지와 식료품과 기타 특히 에너지의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었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는 가스관을 잠갔어요. 에너지가 공급이 차단되다 보니까 유럽에서 급등을 하고 있죠. 그렇죠? 유럽의 시스템이 흔들거리고 있다. 자, 러시아가 스위프트 대제가 됐다. 자, 의미하는 바가 다 연관이 이렇게 혈관처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 브릿지워터 설립자, 경영 은퇴.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 소량 보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레이 달리오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워렌 버핏 또한 브라질의 인터넷 최대 뱅킹은행인 누뱅크를 통해서 마스터카드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죠. 기득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미디어만 계속 혼란스럽게 하면서 레이 달리오 비트코인 뭐 쓰레기다, 뭐 소프트뱅크 손정이 뭐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실패했다, 막 이런 말이 미디어에서 예전에 몇 번 나왔었죠. 그쵸? 아주 오래전에. 그쵸? 그리고 저기 어디야, 버크셔 해서에서요. 그쵸? 버핏은 비트코인이 정말 가격이 싸지더라도 나는 사지 않을 것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쵸? 이런 말은 필터링을 하셔야 된다. 미디어가 자극을 하는 겁니다. 글로벌 쩐주와 기득권과 그리고 글로벌 그런 투자의 그루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오히려 왜곡되게 말을 하고요. 또한 그들 또한 대중을 또한 기만하기도 하죠. 실제로는 투자를 집행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걸러내고 오직 버핏,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그들의 말을 필터링해서 5년이 그리고 5년이 기조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제 말도 필터링을 해서 오직 본인만의 기조를 본인만의 원칙과 원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늘 스티브 잡스가 그런 말을 했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독서와 사색의 시간을 갖고 늘 새로운 일을 도봐라. 왜 그럴까요? 본인만의 지식으로 5년이 만들라는 겁니다. 지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부분을 확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CME 패드워치 11월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 69.3, 50bp 확률은 30.7, 7대 3의 비율로 75bp가 올라가고 있어요. 11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있죠. 자, 이거는 언제든지 유동적입니다. 현재 중요한 건 70%의 확률을 시장은 프라이싱 하는 중이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CME 그룹이에요. 아까 언급드렸던 리플과 절대 무관하지 않는 CME 그룹, 얘네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월 소비자 물가 5.6% 상승, 2개월 연속 오름세 둔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5.6% 둔화해서 2개월 연속 둔화해서 5.6%입니다. 상승폭이 둔화가 됐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5.6% 압도적으로 높다. 그 핵심은 뭐가 있나? 석유 원유의 가격 오름폭이 둔화가 되면서 전월보다 물가 상승률이 축소된 모습이다. 유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가의 가격이 오펙에서 감산을 통해서 또 올린다는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언급드리고 있고요. 10월부터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에 따른 석유류 가격이 다음 달 물가 상승폭을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줄 것. 석유류 가격 둔화의 흐름이 지속된다면 7월 물가가 정점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를 제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대 경제지표인 유가, 물가의 중심인 유가, 물가, 그리고 금리, 환율. 지난 자본주의 100년의 역사에 유가, 금리, 환율이 세계 시장 경제지표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게 바로 금융시장과 자산시장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실물 경제 시장이. 중앙은행들 생각이 바뀌나 호주은행 25bp 금리 인상에 그쳐. 자, 그래서 호주 중앙은행이 예상과 달리 25bp를 인상하는데 그쳤습니다. 금리를 올렸다면 50bp, 75bp가 예시인데 인상폭이 적었죠. 자, 미국의 구인 공고도 큰 폭으로 강소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업자 한 명이 이력서 2장을 낼 수 있을 만큼 사람을 뽑겠다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이게 주춤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고용시장이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는 신호이죠. 자, 그래서 연준이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 자, 아직은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죠. 매파 1번도 중앙은행의 생각을 바꾼 걸까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변화 가능성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 중요한 건 미국 중앙은행이다. 걔네가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는 물가가 좌우한다. 물가를 좌우하기 위해선 유가,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국에 대한 봉쇄,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어떠한 흐름으로 갑작스럽게 바뀌어 나갈지, 그 부분이 달러의 가격, 미 국채 금리 급등의 완화, 그리고 신흥국 통화의 약세, 그리고 달러의 엄청난 강세의 꺾임, 원화의 엄청난 약세의 꺾임, 주식시장과 코인시장 바닥권에 있는 상승, 이런 부분들을 다 그들이 만들어 나간다. 우리가 이제까지 몰랐지. 제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이제 지표를 통해서 세상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생기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제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수십 번 언급드렸기 때문에. 자,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크립토 인플루언서 사칭 트위터 계정 너무 많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트위터에 존재하는 가짜 계정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트위터 층에 항의했다. 자신의 트위터에 본인을 비롯해서 비탈리 부테린, 바이낸스 창봉제어, 사칭한 가짜 계정은 트위터상에 이미 수천 개가 존재한다. 수년간 트위터에서 활동 중인 계정도 있지만 트위터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데이비 슈왈츠는 내 트윗에 댓글로 자주 등장하는 암호화폐 스캠을 식별하기 위해 댓글 숨기기 기능을 사용하겠다. 자, 상당히 많죠? 이런 부분이 좀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 미국 하원 후보, 비트코인 연말까지 10만 달러 돌파 어려워. 참고해야 될 부분이죠.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어떻게 될지 시장 매크로가 좌우하는 부분입니다. 미국 음악 프로듀서 매일 XRP로 음반 작업비 결제 곧 전 세계에서 채택될 것.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언급되고 있고요. 미국 음악 프로듀서 겸 오디오 엔지니어 이 스미트가 트위터를 통해 XRP가 곧 전 세계에서 채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나는 매일 함께 작업하는 아티스트에게 로열티로 XRP를 지급한다. 믹싱, 마스터링, 마케팅 등 음반 작업 대부분 과정에서도 XRP 지불을 허용하고 있다. XRP 거래는 3초밖에 걸리지 않고 수수료도 적다. 자, XRP가 상용화가 되는 그 부분. 사실 진짜 찐 상용화가 되는 건 뭐죠? 제가 항상 언급드려요. 이 부분은 사실 소매용과 자금 실장원에 사용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매용 CBDC와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은 역할을 차지하겠죠. 진짜는 뭐죠? 다시 한번 언급을 강하게 드립니다. 이미 100번 가까이 언급을 드렸어요. 이미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눈에 머릿속에 찰칵하고 벌써 그림이 찍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복 언어를 사용하고요. 반복 단어와 계속 귀에 꽂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부분을 본인이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도매용, 거액 결제용 CBDC를 사용하기 위해서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네 이들 국제 결제 통화에 거액 결제용의 바로 CBDC를 각 국가별 CBDC를 이동시키는 수단은 뭐다? XRP가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XRP의 가격은 죽을 때까지 상승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고 확인해야 되고 모니터링 해야 될 건 뭐다? 전 세계 CBDC가 상용화가 언제쯤 되는지, 법정화폐가 언제 끝나면서 법정화폐의 시스템을 CBDC가 어떻게 계속 잠식해 나가는지, 스위프트 1.0을 스위프트 2.0이 어떻게 잠식해 나가는지, XRP와 CBDC가 상용화가 되면서 금융기관에 언제쯤 꽂히게 되는지 우리가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이미 지난 방송을 통해서 수없이 언급드렸던 부분이죠. 아프리카 지역 암호화폐 이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생활, 소매 영역 등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늘어. 자, 아프리카 지역에서 머니파워가 약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암호화폐 활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암호화폐 거래량은 글로벌 대비 2%에 불과하지만 전년 대비로는 16%나 증가했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 사이 해당 지역 온체인 거래량은 1,006억 달러로 글로벌 거래 기준 2%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로는 16%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에 은행 거래나 이런 부분들이 터있지가 않고 금융 포용성도 없고,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인터넷이 잘 안 터지는 지역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 바로 상호 운용성과 금융 포용성으로
자, 이 부분에서 금융기관의 인프라가 확장이 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결제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위성을 통해서 직접 우주에 인공위성을 쏴서 아프리카까지 인터넷을 커버하는 플랫폼까지 확장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 부분에서 소프트뱅크가 전 세계 비전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크게 인프라를 깔아 나가고 있는 부분이죠. 전 세계 4차 산업혁명들의 기술의 인프라를 다 엮어 나가고 있다. 그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에는 전 세계 기득권의 자금이 다 들어가고 있고요. 리플에는 리플 아시아로서 바로 SBI, 소프트뱅크의 입금이 다르지 않겠죠. 저는 사실 기득권에서 같은 그림 연장선상에 있다. 중국, 러시아, 달러 헤게모니 타파 위에 CBDC 협력한다. 미중 대립구도 전개될 것. 참고만 하시고요.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교역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현재 스위프트를 확장한다. 그 부분들이 아까도 언급됐죠. 여기에 자, 러시아 국제무역의 암호화폐 완전 수용 검토 중. 그러면서 러시아 중국 무역의 CBDC 활용 계획,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결국 러시아 중국뿐만 아니라 아까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모든 국가들의 CBDC는 100% 도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통화 시스템의 한계와 봉착해서, 자, 이 내용도 참고할 부분인데요. 미국 달러 패권 CBDC 육성 의지. 자, 참고만 해서 잠깐만 보시죠. 참고할 사항입니다. 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 경제연구소는 행정명령에 따른 각 부처 보고서, 미국의 생각을 일단을 리포터를 발표했다. 리포터에 따르면 미국은 향후 CBDC를 활용해 외국 CBDC와 민간 디지털 자산을 대상으로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또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이용 접근성을 높일 기회로 삼고 있다. 연구소는 특히 미국이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을 국부 창출의 기회로 인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 및 관련 기술 연구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민간 혁신을 이루겠다는 포부가 엿보인다. 최근 백악관이 발표한 방침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걸 넘어서 디지털 자산을 국부와 부합하게 육성해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미이다.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도 미국 달러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이어 미국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디지털 자산 정책 수립 과정은 우리나라에도 참고할 만하다라고 지금 나왔던 부분이고요. 참고만 하시고요. 연준 뒤에는 ISO 2002가 있다. 이들은 카드 5거래죠. 자, 스위프트는 송금. 자, 중요한 건 뭐죠? 송금뿐만 아니라 환전, 그리고 카드, 무역, 증권 5대 규격을 만들어서 전 세계 통칭해서 다 연결을 시키는 부분에 미 재무부, 미 백악관, 그리고 바로 연준이 이 방침에 있다. 여기서 뭘? XRP를 바로 채택했다. CBDC를 활용하는 분야에 있어서 얘기가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소송은 큰 그림에서 지나가는 부분이다. 어떤 부분이 말씀하시더라고. 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하냐고. 당연히 지게 되면은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고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나 이것 또한 당연히 지나간다. 결국은 이들이 도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죠? 매직 기회로 더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쵸? 시간을 더 끌겠다는 그런 작업이고요. 결국 개인의 물량을 더 뺏어오겠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물론 어떻게 돼야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이미 미래의 판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언급드리는 거예요. 그 미래 판을 본인이 법정화폐 시스템, 통화 시스템, 제가 통화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금리에, 바로 금리를 이용한 신용 창조를 위해서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시스템. 그래서 금리에는 뭐 기준금리에서 콜금리에서 CP금리에서 CD금리에서 1년 미만의 금리, 1년 이상의 회사채 국채금리, 그리고 대출금리로 이어지는 이 시스템을, 여기에 통화안채 금리가 들어가죠. 통화안정증권. 자, 이거 무슨 말이야? 지금 바로 어려울 수가 있어요. 지난 방송에 이거를 제가 상당히 정말 많이 언급을 드렸다. 통화를 이용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금리가 왜 지난 자본주의의 중심이었는지 이 부분을 정말 자세하게 언급을 드렸고요. 그래서 통화 시스템이 끝나간다. 그 부분은 결국 CBDC의 세상을 땡겨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켰던 거는 고용, 투자, 생산, 소비, 경제 파일을 줄여서 과대 생산, 과잉 생산을 끝내버리고 이제 실물 공정과 가상과 메타로 이 중심축을 옮겨서 실물 경제와 공존을 시키면서 결국 블록체인과
메타와 코인 시장이 중심이라는 것을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시장을 본인이 확신하셔야 돼요.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그게 바로 이번 문명의 중심이기 때문에. 자, 제가 1차 산업혁명 드리면서 영국에서 증기기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드렸죠. 그러면서 이때 전 세계는 공장이 막 영국에서 공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계가 나와가지고 막 기업이 나오고요. 회사가 나오고 노동자와 자본가가 탄생을 하고요. 이렇게 막 공장이 나오면서 굴뚝에 연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막 공장을 떼고 있는데 이때 우리나라는 뭘 했죠? 문호를 닫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4대여 하면서. 그쵸? 이러고 우리나라는 경제 주권을 국가의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죠. 지금도 대중의 인식은 뭐죠?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좋은 스펙을 쌓고 좋은 그런 부분을 당겨서 남들과 떨어지지 않고 생각 없이 남들하고 비교해서 남들보다 잘나야 돼. 이게 바로 4대의 그때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지금 흘러나가는 세상의 문명을 인지하시고 이번 세상의 이번 문명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인을 투자하느냐, 투자하지 않느냐, 코인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 세상 4차 산업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가 본인의 다음 변, 바로 부의 흐름에 편승하느냐, 부의 흐름에 떨어져서 다시 노예로 전락하느냐, 그 부분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 스위스 국립은행 CBDC는 안정성, 리스크 감소에 효과가 있다. 당연한 부분이겠죠? 이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위스도 자 바젤의 BIS 국제결제은행 뿐만 아니라 전세계 금융의 중심지에 있는 국가이죠. 그쵸? 결국은 이미 만들어가고 있다. 그 부분을 본인이 확신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